판세 분석을 오늘 많이 준비했고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보니까 6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될까? 70%는 누가 몇 프로를 가져가고 그러니까요. 그 당원 30% 여전 어떻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될까? 이거를 제가 집에서 GPT와 한 땀 한 땀 연구를 하면서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 아 이거 궁금하네. 이건 진짜 궁금하네. 연결이 이미 돼 있군요. 폼 잡으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연결하셨어요? 자 봅시다. 정답 공개. 꺾이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답을 어떻게 썼어요? 지금 많은 여론조사들이 다 산발돼서 나오고 있어요. 산발돼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면은 요거는 지금 보는 부분은 이제 여론조사 30% 부분입니다. 민주당 플러스 무단층에 대해서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하면 60개 중에 이 판세를 해석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23개가 있었어요. 오늘까지 포함입니다. 그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외로 하죠. 그러니까 요거 포함하면 모름이 들어가는데요. 실제 선거에는 이게 없으니까 제외로 해도 됩니다. 그럼 쭉 봤을 때 평균적인 흐름은 44.2 대 39.7 정도 나오는 거예요. 김민석하고 정청래가. 요거는 요 사례들도 있는데요. 표본이 꽤 많아서 믿을만 합니다. 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30% 여론조사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건 이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최근 흐름만 봐도 정청래가 많이 올라오긴 했죠. 39.7에서 최근 2주 사이에는 41.6까지 올라왔고 김민석은 1% 올라 45입니다. 근데 다만 직전 일주일과 비교하면요. 직전 7개에는 총 8개 여론조사가 있었고 직전 7일에는 최근 일주일에는 8개가 있었고요. 그 전 일주일에는 4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를 비교해 봤을 때 김민석은 상승세고 정청래는 3.9%포인트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가면서 정청래가 따라잡긴 했으나 그 2차 결과가 나오고 정청래가 꺾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김민석이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면 되고 제가 뒷부분에 그래서 몇 %인데 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왜요? 마이크를 좀 떼서 얘기하면 너무 가깝게 했어요? 네, 소리가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요. 뭐 이런 건 한번 보셔도 되는데 민주당 이제 지지층 대상 전국조사에서 이런 것들은 샘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종 60개가 나왔는데 호남만 타겟팅해가지고 여론조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 하면은 52건입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민석 47.4, 정청래 35.2, 송영길 13.6이에요. 그러니까 격차가 12%포인트 가까이 나는 거죠. 김민석이. 민주당 지지층 한정. 최근 2주로 좁혀봐도 그 격차가 줄어들긴 하나 김민석 49, 정청래 40.7, 송영길 38.7 이렇게 나오고 대체적인 민주당 지지층 흐름도 김민석이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원 여론조사도 조금 있었는데 요거는 보시면은 요거 사례 많았네요. 꽤 많았네.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최근 2주로 보시죠. 3건 있었는데요. 3건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김민석이 전국으로 따졌을 때 47.7 대 43.2로 앞서고 있다. 약 4%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권리당원도 있고 진보층 전체 기관도 있는데 요거는 사실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요 정도만 일단 살짝 맛보고 이제 남은 승부처로 가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네, 가봅시다. 빨리. 가봅시다. 궁금하니까. 서울 봅시다. 대상을요 권리당원, 당원, 민주당, 무당층, 진보 전체로 쪼개놨어요. 권리당원일수록 표심에 더 가까울 것이고 당원, 민주당, 그다음 민주당, 무당층, 진보 전체로 갈 겁니다. 서울은요 보시면은 샘플이 이게 전체로 했잖아요. 당원 2건이 있었는데 이게 샘플이 71개, 89개밖에 없어요. 그럼 오차 범위가 거의 22%, 2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여론조사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원 여론조사를 전국으로 돌렸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서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샘플은 나오지만 그거를 신뢰하기에는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지금은 뭐 김민석이 43.8대 정청래 34.8 나오지만 이 숫자를 고지고대로 믿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유의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 가면은 이것도 샘플이 적어요. 그래서 사실 저 이것도 그렇게 믿을 만한 그 소스는 아닌 것 같고 네. 대체로 볼 수 있는 거는 민주당 플러스 무당층 요건 22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믿을만 하지 않을까 한데 무당층이 꼈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좀 더 많이 받는 측면은 있었습니다. 아까 보면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높았잖아요. 근데 그 민주당 무당층이 되면은 정청래 후보가 좀 오르거든요. 그걸 이해하고 본다면 김민석하고 정청래는 40.8대 43.4니까 정청래 후보가 전체 흐름에 있어서는 3%포인트 가깝게 우세를 점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2주로 따져볼까요? 최근 2주로 하면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해야 될 게 서울 민주당 무당층 같은 경우에 샘플이 적기 때문에 샘플 최소 사례수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체고요. 샘플 사례를 높이는 겁니다. 100개 이상만 보여줘 하는 거예요. 서울 100개 이상 하면은 보시면은 100개로 올라오니까 김민석이 올라오죠. 네. 그리고 200개로 올리면은 2건밖에 안 되지만 김민석이 역전을 합니다. 그래서 샘플 100개냐 200개냐 오차범위 굉장히 큰데 사실 샘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김민석이 굉장히 유리해진다라는 정도의 추세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뒤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스코어들은. 그래서 서울은 이렇게 돌아간다. 전체 흐름 아까 보셨지만 뭐였죠? 요 정도 판때기에서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40대 팽팽한데 정청래가 좀 앞서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경기 볼까요? 경기도 권리당원, 당원, 민주당 무당층이 있는데 여론조사가 하나도 없고요. 경기 지역은 민주 무당층만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무당층 보면 샘플이 한 300개 정도요. 요거나 오차 범위가 한 10% 정도 포인트 정도 생각을 하면 돼요. 김민석이 43이고 정청래가 37.6입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앞서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뭐냐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조사를 할 때 경기만 따로 뽑아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경기는 뭐랑 엮냐면 인천이랑 같이 합니다. 네. 그럼 그게 한 300개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300개를 따질 때 인천과 경기 비율을 맞춰서 뽑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천 300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경기 300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인천 경기로 뽑기 때문에 그 흐름 정도는 볼 수 있는 조사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당원을 따진 건 있는데요. 요거는 샘플이 한 180개 정도 되고 여기서는 정청래가 우세합니다. 정청래 49.6에 김민석 40.8. 당원 여론조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으로 오면은 요거는 샘플이 요것도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김민석이 이긴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원에선 정청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이렇게 나오고 요것도 서울 경기는 봐야 되겠네요. 근데 두 개밖에 없어요. 여론조사가. 그래서 전체로 따져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판세 분석이 힘들어요. 당원이건 민주당 지지층이건. 다만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은 여태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21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오히려 더 적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청래 후보를 조금 더 낮추면 더 정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 무당층은 네. 정청래 후보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샘플이 여기는 이제 21건이나 되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 경기 인천을 전체 조사하면 44.2대 40.8이다. 그리고 송영길 12.1 나와가지고 김민석이 살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샘플이 요거는 그러니까 박빙 우세 정도. 네. 그리고 최근 그거 2주로 예측이 된다. 최근 2주로 붙이면은 정청래가 앞서기도 해요. 최근 2주에도 샘플이 10개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볼만할 것 같아요. 표본은 한 100개에서 뭐 200개 이 정도 되는데 올려서 한번 보시면은 표본을 올렸을 때는 김민석이 이기네요. 또 이런 현상이 있네. 표본 200개로 올렸을 때 7개가 있고요.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거기서는 45.6대 44.9로 김민석이 살짝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하고 경기 판세가 분석하기가 여론조사로는 살짝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전북도 사실 없어요. 많이. 전북도. 근데 전북은 민주당 무당층 그나마 있거든요. 네. 요거 보시면 근데 이것도 샘플이 거의 없죠. 100 이하죠. 그럼 이거는 사실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경향성 자체는 48.6대 정청래 30.4 요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은 그래도 광주 전남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럼 요거 보면은
민주당 요건 권리당원 여론조사가 있었네요. 근데 8월 1일쯤에 했을 때 49.2 대 35.6으로 격차가 14%포인트, 당원으로 했을 때도 그 정도 나오고요. 민주당 지지층으로 했을 때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서 20% 정도 포인트까지 벌어지는데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도 아까 경기와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을 한꺼번에 묶는 여론조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이걸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봐요.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꽤 나오거든요. 요건 오래된 거고 당원은 한번 볼까요? 당원도 보지 마시죠.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시죠. 민주당 지지층으로 봤을 때는 에이스 리서치에서 한 게 2개 있고 STI 뭐 조원 CNI에서 한 것들이 있는데 한 4개 정도 봤을 때는 비슷해요. 이게 저기 호남은 한 52.4 대 31.6으로 김민석이 이제 50 안팎이고 정청래는 40에서 왔다 갔다 요 정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 봤을 때 네. 최종 예측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뜸을 많이 들였죠. 네. 노가다한 게 다 많아가지고. 지금 그거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자, 여러분 난리 이제 났어요. 아셔야 될 건 뭐냐?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전남에서 누가 이기고 졌냐 이거를 따질 뿐만 아니라 얘네들의 지역의 퍼센테이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퍼센테이지를 곱해야지 최종 70%에 그쵸. 들어가는 거니까 서울은 한 16 정도 될 거고요. 경기가 21 그리고 전북이 12인가 되고 광주가 한 20% 정도 포인트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해당 득표율에서 받은 것들을 그 지역의 비율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 70%를 따져야 되는 거죠. 이미 그 1, 2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그 성적표는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누가 이겼나 70% 그래요? 가봅시다. 두구두구두구 가면요. 김빈석이 48.3 나오고요. 정청래가 41.9 나오고 송영길이 8.9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당원 70% 최종 결론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최근 여론조사 2주치의 네. 민주당 무당층을 기본 세팅값으로 갖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제일 표본들이 많으니까 네. 그걸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민주당 지지층과 권리당원 표심을 적절한 배율로 제가 섞어본 거예요. 아주 그 오류는 그러니까 너무나 그 통계적으로 오류 없이 굉장히 아무튼 보수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김민석이 48.3 나오고 정청래가 41.9 그리고 송영길은 9.8이 나와서 김민석이 많이 나오죠? 네. 그 여론조사 30은 그렇죠. 근데 이거 서울도 나옵니다. 서울도 다 쪼개 나왔어요. 서울은 정청래가 1.3%포인트 우세, 경기는 초접전, 그리고 전북과 호남, 광주 전남은 20% 안팎의 김민석 우세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수도권이 결집하게 될 경우에는 김민석이 약간 0.3%포인트 추세 하락이 예상이 되고 0.3밖에 안 돼요? 네. 하락되는 게? 네, 계산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수도권이 저조하고 호남은 지금 한 45% 정도 투표를 나올 것 같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한 그 포인트가 더 늘어난다. 지금 두 사람의 격차는 6.3. 자막에 이제 최종 판세 점검 김민석 당대표 유력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예측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력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최종 그냥 판세 점검 그러니까 그간에 나온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제 그 당원 70 그다음에 여론조사 30% 반영해서 봤을 때 김민석 당대표가 좀 우세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래서 요 유력이라는 자막을 우리 뺍시다. 네. 아니 이걸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상으로 그러니까 봤을 왜냐면 때는 이제 이렇게요. 선호투표까지 네. 적용을 하면 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긴 다음이 하지만 이제 선호투표까지 위험합니다. 적용이 되는 위험해. 겁니다. 네. 요거예요. 이게 최종 순위예요. 네. 최종 순위 1순위 합산했을 때 당원에서는요. 김민석이 48.3 아까 얘기했듯이 정청래 41.9 송영길 9.8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 30은 아까 처음 해보신 거 네. 그거 평균 따지면 45.3 정청래 44.6 송영길 10.1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70%와 30% 섞었을 때는요. 자, 김민석 최종. 47.4와 정청래 42.7 그리고 송영길 9.9가 나오고요. 과반 선호투표 득표자가 열어야겠네요. 과반 득표자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2순위 까면요. 네. 여태까지 나온 송영길의 2순위 득표자의 여론조사를 쭉 살펴봤을 때 대체적으로 7.5 대 2.5 비율로 나눠지기 때문에 최종 예상은 54.9 대 정청래 45.1로 김민석 당선이 10% 정도 포인트 격차로 이길 것 같다라는 게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해봤을 분석한. 때 결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이거는요 뭐 말을 일요일 제가 날 굉장히 우리가- 많이 했기 네, 때문에 한번 끝나고 나서 다시 보시면은 아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일요일 날 저녁이면 뭐 알수 대략 그쵸. 가늠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토요일도 토요일도 가늠이 개표 되죠. 왜냐하면 네. 호남이 워낙 또 네. 그 권리당원 수가 많기 때문에 또 일요일까지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놀란 거는 호남 권리당원 투표율이 왜 이렇게 낮지? 네, 전남, 광주와 전북 둘 다 30%대예요. 네. 작년 전대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된 다른 지역 투표율보다도 낮았어요. 물론 이제 그만큼 권리당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이제 투표 인단 수로 따지면은 뭐 그 다르겠지만 투표율 이렇게 낮은 투표율 어떻게 봐야 돼요? 낮지가 않습니다. 착시. 착시예요? 네. 낮지가 않다. 지금 온라인 투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명이 투표율이 몇이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30 뭐 이 정도. 둘 다 네, 전남, 됐던 것 광주와 같아요. 전북이 둘 네. 다 30%대였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51.24였거든요. 지난 전대 때 호남이. 근데 그때 18만 7,472명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현재 투표한 사람이 18만 8,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투표밖에 안 했지만 지금 투표한 사람이 지난 전대 4일이었나요? 지난 전대 호남 투표한 사람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ARS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당원들이 16만 명인 거 호남에 증가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모수가 너무 커져서 커져서, 비율로 따졌을 네. 때는 사실 적을 수밖에 없고 30%지만 지난 전대에 투표했던 사람이 이미 다 나왔고 네. 거기에 플러스 10%가 더 나올 거기 네. 때문에 투표율로 따졌을 때는 낮지만 투표 절대 양으로 따졌을 땐 전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이렇게까지 투표 많이 나온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모수 자체 네. 그러니까 절대치 자체로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근데 이거는 이번에 전대가 지난 전대 대비 30만 정도가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모수 당원,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투표율보다는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했는가 문제를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샘플링 할 네. 때도 그 예측 모델 할 때도 호남 투표율은 한 45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는 이걸 다 반영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ARS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이제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율만 놓고 보면 전남, 광주가 37.63%, 그 전북은 35.22%로 나왔지만 네. 아직 ARS가 합산이 안 된 수치고 네. 그리고 1년간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수가 한 16만 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모수 자체는 훨씬 클 것이다 작년보다. 그래서 김정현 기자의 이제 예측으로는 최종 투표율은 한 45% 정도 안팎 네, 평균적으로 것으로 지금 보인다. 온라인 투표 이틀 차에서 그 다음 최종 투표율까지 평균 모든 지역을 따졌을 때 9.7% 포인트 향상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건 호남은 ARS가 더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그건 그냥 설정하지 않고 그냥 9.7로 잡았을 때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ARS 전화를 많이 받으시면. 오, 투표율 굉장히 높네요. 네, 네. 국민의힘보다는 네. 높을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은 근데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비하해서 하는 게 네. 아니라 이게 뭐랄까 해야지 그 당원들 책임 당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당비 내는 당원을 권리 당원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책임 당원이라고 네. 하는데 좀 책임 당원 모집 과정에서 좀 논란이 많이 그쵸.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투표율 왜냐면 이렇게 권리 그 당비 내는 당원이 사실 많고 열성 당원이 많을수록 투표율도 좀 올라가야 그쵸.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그렇지 걸 않은. 보면 이제 뭐가 있는 거죠 그 아래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자, 저 이거 성지되면 어떡하죠? 아, 여러분 성지 그러니까 기준을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제발. 성지 기준을 몇 퍼센트 포인트로 잡아주실래요? 오차 범위를 내가 0.5까지는 말했지. 잡아주세요. 자, 우리는 겸손이 힘이라고. 겸손은 힘이다. 우리의. 근데 제발 겸손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것은 언제다? 월요일 날. 월요일 정말 날. 적중했을 때 할 말이다. 만약에 틀리면 어떡하지? 틀리면 영상 삭제, 영상 내려주세요. 삼보일배 해야지. 삼보일배. 지은 선배 표정이 진짜. 제 판단이 아니라 사실 여론조사를 다 묶어놓은 빅데이터 거라서 분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랑 크게 무관합니다. 네. 자, 그리고